이 영화를 볼까? 본 척 갈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분석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그 전에 오프닝 질문을 하나씩 하고 싶어요. 요즘에 고독한 땡땡땡 유행인 거 아시나요? 예. 요새 그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고독한 땡땡땡이라는 방이 유행인데요. 그 방, 제목이 참 재밌네요.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딱 들으면 바로 느낌이 오시겠지만 고독한 미식가 아시죠? 그 드라마처럼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방이지만 우리는 절대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이미지 혹은 동영상으로만 소통이 가능한 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짤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연예인에 몰리거나 좋아하는 영화, 뭐 드라마, 만화 등에 몰려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나름 공유를 하면서 나름 소통을 하고 싶을 때는 그 글씨 위에다 그림 위에다 글씨를 쓰거나 해야 아니면 짤에 적혀진 그런 의미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방인데요. 다들 각자의 고독한 땡땡땡 방에 어떤 방에 초대받고 싶으신지 들어가고 싶으신지 이야기하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미님은 고독한 땡땡땡 무슨 방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보면 오픈 채팅 요즘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모든 게 오픈 채팅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스포츠 경기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나 왜 이렇게 고독한 사람들이 많은지 요즘 좀 유행이기도 유행이고 좀 슬프기도 해요. 고독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데 저는 주로 요즘에 다시 게임을 보다가 유튜브에서 다시 강아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독한 강아지 방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강아지도 워낙 많으니까 요즘에는 주로 저는 진돗개 방을 많이 들어가요. 진돗개 방. 맞아. 고독한 진돗개로 아니면 삽살개 아니면 뭐 경주 동경개 이런 개로 좀 들어가고 싶어요. 키우는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경주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은 주로 뭐 수달방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요즘에 또 수달 이렇게 또 짤방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고독한 방은 힐링을 위해 들어가는 방이 맞는 것 같네요. 제이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은 고독한 웰시코기 방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100명이 아주 소수 정예로 있어가지고 되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되게 신나게 하고 있는데 저는 고독한 강아지 방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그 강아지 방도 있어요? 응, 멍멍이 방 있어요. 고독한 멍멍이 방. 근데 너무 1000명이고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티켓팅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해요. 1000명 들어가면 얼마나 그게 많이 날라올까? 근데 좀 쪽지 보고 싶기도 하고 만들면 안 돼요? 만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독한 강아지 1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고독한 댕댕이 근데 그 정도로 관리할 맞아.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고독한 웰시코기 방에 있지만 언젠가는 고독한 멍멍이 방에 꼭 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덕질하는 가수 방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저번 주에 콘서트를 해가지고 뭔가 이게 딱 생긴 타이밍이 콘서트의 공허함 끝나고 나서의 허전함. 딱이다. 네. 그래서 딱 완전 덕질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생긴 지 며칠 안 됐는데 아직 어그로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어그로꾼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근데 등장한 분이 박진영 팬이요? 박진영 씨 되게 웃긴 짤 많잖아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태. 아 진짜 어그로꾼 때문에 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막 강다니엘 팬 오셔가지고 막 하트 눌러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웰시코기 맘들이 막 분노했었어요. 바로 어제 저도 그런 일이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독한 땡땡땡 방이 유행하면서 뭐 즐겁기도 하고 했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뭐 팬클럽이나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는 공개하고 어느 정도는 차단하는 선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새로운 현상이기도 하고 조금 슬프기도 하고 또 좋은 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저희가 오늘 분석할 뮤직비디오는 이 고독한 땡땡땡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린 함께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되게 희망적인 느낌의 노래입니다.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이라는 노래인데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예, 들어봤어요. 평소에 오마이걸 혹시 좋아하시거나 뭐 잘 아셨나요? 저는 솔직히 걸그룹을 잘 몰라요. 모르긴 하는데 어째 제가 그 비밀 정원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뮤직비디오 준비하면서 기사를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하필이면 SBS 더 쇼라는 그 뮤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드디어 오마이걸이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그 쭉 우리가 여러 뮤직비디오 아이돌 그룹을 많이 다뤘잖아요. 네. 다른 그룹은 그렇게 짠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다들 뭐 YG, 뭐 SM 내지는 뭐 JYP 이런 소속 그룹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대부분 거대 기획사잖아요. 이제 대기업이죠. 근데 오마이걸은 일종의 중소기업이잖아요. 가슴 짠하더라고. 얘네들 1등 했다니까 막 울고 그 앵콜송 부르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이러는데 제대로 이제 노래가 안 돼요. 근데 좀 가슴 짠하더라고요. 마치 얘네들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이런 이제 그 감정을 투사할 수 있는 이런 걸그룹인 것 같아요. 걸그룹 원래 좋아하시는 제이님은 오마이걸 관심 있으셨나요? 이미 근데 저도 이 비밀 정원 전에 나왔던 노래 중에 윈디데이는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봤었는데 그 이후는 어떤 앨범을 내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대중들이 접하기 어려운. 근데 그래서 잊고 지내다가 그리고 이 당시에 되게 오마이걸처럼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에이프릴, 뭐 러블리즈 약간 비슷한 컨셉의 가수들이 많이 와서 좀 헷갈리기도 해가지고 좀 기억에 남지가 않았었는데 윈디데이를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비밀정원 노래가 좋다고 계속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도 그렇고 뭐 그런 벅스나 멜론 같은 뮤직 차트에도 계속 맞아요. 올라와 있어가지고 되게 이번에 반응이 되게 좋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금 그 러블리즈 에이프릴 기타 등등에 섞여있던 오마이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노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마이걸 member 중에 승희라는 멤버가 있어요. 근데 이 멤버가 저랑 같은 지역 출신이거든요. 근데 진짜 확실히 막 지방 출신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춘천의 딸 이런 느낌처럼 되게 잘 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괜히 예의주시하게 되거나 약간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가 오마이걸로 데뷔를 한 걸 알았고 그리고 오마이걸이 딱 대중들한테 완전히 각인되어 있진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이번에 1위도 하게 되고 좀 제가 다루게 되니까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전국 노래자랑에서 나가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스타킹에도 나왔고 슈스케에도 나와서 탑 10에는 안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막 활동을 하는 걸 지켜봐가지고 뭔가 이 아이가 뭐 저보다 나이 차이가 뭐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막 뭔가 성장해서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좀 기분이 색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오마이걸이 좀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웬만하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애정을 갖다가 표현하지 않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그 7명 멤버로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진이라는 멤버가 있었는데 탈퇴했죠. 거식증이나 이렇게 좀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한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아이돌에 비해서 여자 아이돌은 특히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그 거의 필수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를 토로하는 걸그룹도 많이 좀 봐서 그런지 좀 잘 됐으면 해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오마이걸이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많은 여 아이돌에 묻혀서 뭐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미니 5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데뷔는 2015년 4월이고요. 미니 1집으로 오마이걸이라는 동명의 앨범의 제목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집은 클로저, 그리고 16년에 3집으로 핑크 오션으로 컴백을 하고요. 그리고 리패키지 앨범으로 윈디데이가 나오고 썸머 스페셜 앨범으로 내 얘기를 들어봐가 나오고 17년도에 컬러링북이 나오고 이번에 18년도에 비밀정원이 나오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 미니 앨범으로 따졌을 땐 5개지만 스페셜 앨범까지 합친다면 벌써 7개 앨범을 낸 나름, 그리고 단독 콘서트까지 한 나름 유명하고 팬층도 두터운 그런 아이돌 그룹이더라고요. 그리고 팬클럽 이름이 미라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보면 그 더 쇼에서 1등 하고서요. 그 발언을 그렇게 소감을 발표하더라고요. 미라클한테 고맙다고 팬클럽들한테. 그래서 뭔가 오마이걸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그렇고 이 걸그룹이 하는 음악도 그렇고 되게 긍정적이고 밝고 아름다운데 팬클럽의 이름도 미라클 막 이렇게 밝고 상큼한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비밀정원은 음악 차트 1위뿐만 아니라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이고 또 이제 오마이걸이 빛을 발하는 시기를 마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의 핵심은 처음에 비밀정원이라는
적혀 있는 그 상자를 열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 비밀 상자를 딱 열었을 때 멤버들의 전경이 부감에서 찍히는데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 듯한 장면이 나와가지고 그 상자에 담긴 인형들, 뭐 장난감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각 세트들이나 뭐 장소들, 공간들 자체가 다들 뭐 약간 인형의 집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나타나는 공간들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표현상의 실내의 공간이 그 원형 상자 그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이제 무대인데 그 원형의 공간이 노래 제목 마냥 이제 비밀 정원이에요. 각자의 멤버가 자신만의 비밀 정원, 비밀 공간을 가지고 있죠. 뭐 비밀 공간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적이면서도 좀 남한테 밝히기 힘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꿈이에요, 꿈. 예, 노래 가사에서도 어떤 얘기도 말하지 못했던 각자의 이제 꿈을 갖다가 이제 노래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공간 중에서도 좀 여러 공간들이 나오긴 하는데 특히 그 맨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그 정류장이라는 공간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류장이라는 공간은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떠나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인연을. 처음에는 이 정류장에서 아린이라는 멤버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정류장에 앉아서 이 비밀 공간인 원형 상자를 열면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이것도 공간을 닫는데 그때는 비춰지지 않았던 다른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 있죠. 그리고 한 발자국 그 아린한테 다가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6명의 멤버가 이렇게 모여지면서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버스 정류장이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간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버스 정류장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버스 정류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한정된 공간이 아닌데도 한정된 공간으로 보여가지고 다른 장소들도 다 한정된 공간처럼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는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 첫 장면이기도 하니까 그 공간이 좀 넓힌 공간도 아니고 좀 정해져 있는 공간인 것 같아가지고 그 인상 때문에 그런 건지 뒤에 나오는 장면 모든 장면들이 다 처음에 제가 처음 이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는 다 어딘가 얘네들이 갇혀있네? 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좀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 첫 장면이. 이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 여름님이 말씀하셨는데 인형의 집에 그 인형들 같아요. 이 멤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나쁘게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뮤직비디오가 놀리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리타 신드롬에 나오는 그 놀리타, 대표적인 나보코프의 이제 소설의 그 놀리타잖아요. 근데 이 놀리타라는 게 미성년자, 특히 그 소녀에 대해서 가지는 일종의 저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멤버들의 나이가 그렇게 또 아주 어린 건 아니에요. 가장 나이 많은 효정이가 가장 나이 많죠. 효정이가 벌써 나이가 25,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각자 멤버들이 그 성인 멤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의 어떤 교복 분위기를 좀 내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다른 아이돌 그룹에 비해서 좀 촌스럽다는 느낌도 저는 처음에는 있었어요. 이 멤버들이 가지는 이제 벨벳이. 근데 그런 고등학생 이미지가 성적으로 어필하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다행이고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성적인 느낌이면 당연히 불쾌감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그룹의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청순미를 뿜뿜하던 SES 핑클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때를 향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마이걸 같은 그룹들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나왔을 때도 약간 90년대 걸그룹 음악 같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대중들이 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노래를 생각하면 약간
스키장에 가가지고 나오는 노래 같은 느낌? 맞아요, 딱 그 맞아요. 노래 느낌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도 근데 전혀 롤리타 느낌? 전혀 야하다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왜냐면 대놓고 그러는 걸그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이유나 여자친구 팬분들께 죄송하지만 약간 그분들은 약간 좀 대놓고 그런 걸 어필하는 성적인 매력으로 그걸 어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별로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조금 어리다는 생각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인상 깊었던 공간은 유아 씨가 이렇게 화분을 드는 그 정원 같은 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아린, 지오, 비니, 미미, 효정, 승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환상들이 그 사람의 공간에 합성되는 느낌이라면 유아는 그 인물이 공간에 합성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좀 더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 뮤직비디오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안무하는 장면에서도 유아가 같이 있었던 우주 같은 공간이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각자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잠재력 이걸 우주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보면은 그 오마이걸 비밀 정원은 세련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복고적인 아까 뭐 90년대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현대사회라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마이걸이 추구하는 음악이라든지 그 뮤직비디오 상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저같이 옛날 사람이 보면 친숙하면서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어. 제가 예전에 그 느끼고 체험했던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풍겨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되게 뜬금없긴 한데 제가 막 SES 핑클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마이걸이 그런 청순한 느낌을 보여준다면 예전에 베이비복스나 샤크라처럼 여전사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옛날 느낌이 나지만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걸그룹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걸그룹 이름이 많이 나오네. SES 핑클. 누가 있지? 생각나는 저는 게 약간 없네, 진짜? 예전에 미스 A 나올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또 활동을 안 해체해가지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걸그룹 또 소녀의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미스 A는 근데 약간 소녀의 느낌인데 여전사 느낌 이걸 보여주는 걸그룹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약간 변신했었는데 실패한 거 아닌가? 그게 저희도 저번에 예전에 레드벨벳 뮤직비디오 하나 다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느낌의 벨벳이에요. 이 멤버들이 입고 나오는 벨벳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가 아까도 짧게 언급했던 이 멤버들이 각자 보게 되는 또 마주하게 되는 환상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술록, 뭐 고래가 등장하기도 하고 물고기, 거북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파랑새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각자 다른 멤버들에게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마이걸을 평소에 막 깊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서 뮤직비디오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비밀 정원을 하면서 이렇게 큐레이션 된 거 윈디데이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윈디데이는 막 여러 번 보진 않았고 한 번 보긴 했지만 여기 뭐 비니가 마주하는 파랑새의 느낌의 그리고 새장과 새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술록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기도 하고 해서 이 오마이걸이 행하는 뮤직비디오 제작이 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좀 더 촘촘히 짜여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환상신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면밀히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상 깊은 환상신의 뭐 동물이라든지 무슨 오브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고래, 순록, 파랑색 이렇게 나오는데 순록이나 파랑색 같은 경우는 아까 유름님이 말한 것처럼 그 전에 뮤직비디오에 나와요. 윈디데이에서 순록을 총으로 막 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순록이 되거나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순록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클로저라는 뮤직비디오에도 그 유아라는 멤버가 뭔가 폐허가 된 사라진 나머지 멤버들을 찾아서 아니면 혹은 과거로 떠나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그때 약간 순례자 같이 뭔가 아니면 유아를 지켜주는 듯한 이미지로 순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새롭게 등장하는 게 고래 이미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래 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월호거든요. 근데 또 마침 그 장면에 고래가 나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마침 그 빈이라는 멤버가 마치 교실에서 학교에서 교복을 입은 것처럼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빈이라는 친구가 또 파랑새를 풀어주는 역할로 나와가지고 뭔가 순록이 예를 들어서 윈디데이에 따르면 이들이 만약에 순록이라면 뭔가
그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풀어주는 거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그 세월호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세월호로 가진 이렇게 뭔가 그런 상처들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이 메타포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가 그래도 조금 감동이 있는 이유? 노래가 좀 희망찬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각자 멤버들의 소원 내지는 꿈을 담은 매체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제이님께서 뭐 고래나 뭐 술록 아니면 파랑새들이 그런 꿈을 갖다가 지시하는 하나의 기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소원을 담은 매체가 뭐 세장, 그러니까 세장에서는 이제 파랑새와 연결이 되는 거고 화분에 나와 있는 그 싹은 또 일종의 뭐 커서 다른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블록은 블록인데 그게 이제 술록의 블록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직 짜 맞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뭐 스케치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케이크라든지 각자가 이제 도전하고 이뤄가야 할 그런 것들이 매체가 담아서요. 그런 표현들이 이 뮤직비디오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표현들이 공간으로 이어져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되게 작은 소품처럼 보이지만 공간으로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처음에 서 있는 아린의 모습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 지호 같은 경우에 또 기차를 타고 움직여가지고 그게 버스 정류장인지 뭔지 사실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저는 기차를 타서 그게 그 정류장이 그 정류장이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간이 또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알바를 하는 멤버가 미미인데 그 미미가 잠깐 잠이 드는 사이에 그릇에 물이 차고 또 거기 술록이 등장해요. 근데 그 술록이 나중에 또 그 효정이가 또 꿈을 효정이가 아닌데? 효정이가 만드는 게 순록 맞아요. 효정이가 만드는 게 순록이고 승희가 잠깐만 너무 헷갈려. 7명의 멤버가 나와서 지호가 탄 기차 기차에서. 밖에서 또 술록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미미랑 지호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또 나타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돌고래가 등장하는 승희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또 바다가 있고 고래가 뛰는데 저는 강조되는 게 구름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비니 같은 경우에는 창밖에 구름이 완전 꽉 차 있고 그 상황에서 파랑새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세월호를까지는 연상하진 않았지만 그 교실이라는 공간이 바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같은 구름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고래가 비니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희와 비니가 가까워지는 과정 그리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뭔가 그런 환상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게 모두 유아가 공유하고 있는 우주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력이나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술록이 그 윈디데이에서도 등장하고 이 뮤직비디오에서도 작은 소품 하나하나로 다 등장을 해요. 뭐 블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승희가 이렇게 공부 막 우주 가고 싶어서 과학자 공부하는데 위에 막 헌팅 트로피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술록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마이걸이 이 이미지랑 술록의 이미지가 어울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술록은 수컷이잖아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밤비처럼 막 아름다운 그런 사슴도 아니고 남성 술록이어서 좀 의아했어요. 암컷이 등장해요. 그 클로저에서는. 그래요? 네. 제가 어제 메모를 했는데 그걸 프린트도 안 해오고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하는데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클로저는 암컷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전체적으로 그 오마이걸의 그 다른 뮤직비디오와 그 다음에 이 비밀 정원이라는 그 뮤직비디오 안에서의 이제 공간들이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그 이 뮤직비디오를 제가 볼 때 처음에 느꼈던 것들은 아까도 좀 얼핏 언급했는데 굉장히 뭐 세련된 느낌보다는 이제 복고적이라는 느낌이었고 그게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오마이걸이 속해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뭐 WM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인데 중소 정도의 그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면 뭐 SM이나 YG 내지는 뭐 JYP에 비해서는
거기에 비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여력이 없어서 그런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근데 쭉 얘기를 듣고 보면은 오마이걸의 지금 비밀 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뮤직비디오들이 큰 그림 안에서는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기획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처음에 상자를 열면서 시작하고 그 상자 안에 있는 멤버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상자를 닫고 또 상자 밖에 있는 멤버들을 보여줘가지고 이 걸그룹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확장성을 보여준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너무 인형의 집 같고 막 그런 소품처럼 되게 멤버들이 보였다면 마지막에는 뭐 뒷모습만 이렇게 한 발짝 다가가는 뒷모습만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이 뭔가 성장했고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굉장히 발전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비밀 정원의 그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주로 그 비밀 정원이 어떤 누구의 비밀 정원이냐면 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적인 비밀 정원이고 사적인 꿈이고 사적인 어떤 소망과 바람인데 이미지상으로 펼쳐지는 뮤직비디오에서는 마지막에서는 그 나의 꿈이 다른 멤버들과 같이 이뤄가야 될 꿈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이 가사 그 비밀 정원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어떤 기대와 이런 바람을 갖다가 연결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이 뮤직비디오 도중에 보면 마지막에 군무를 출 때만 멤버들이 같이 등장하거든요. 다른 뮤직비디오의 그 이미지들 상에서 보시면요. 각자가 따로따로 자신의 소망과 꿈을 갖다가 그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비로소 그 멤버들이 모일 때 군무로 모이고 그 심지어는 이제 우주상에서 그 빙글빙글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좀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역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함께 있긴 하지만 나만의 비밀 정원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뮤직비디오가 끝이 날 때 다 같이 모이긴 하지만 각자 이렇게 분리된 공간이 우선 강조가 되잖아요. 연결은 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그 공간 내에서 충실한 거니까. 그래서 각자 막 자신의 마음의 방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이 쉴 수 있는 비밀 정원을 하나씩 갖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노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연님께서는 좀 각자의 이제 비밀 정원, 사적인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들킴. 근데 실질적으로 비밀 정원을 만드는 건 유아밖에 없는 게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걔만 이렇게 맞아요. 뭔가 화분을. 키우고 그래서 좀 다른 애들은 좀 일상적인 공간에 있는 거라면 좀 유아라는 친구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정원이라는 걸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그리고 유아가 나중에 진짜 다른 사람들은 뭔가 판타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보거나 약간 직접 개입하지 않는데 유아만 딱 그 우주 안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유아라는 멤버가 독특하게 자꾸만 눈에 띄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마이걸을 잘 모르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도 지금 유튜브에서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을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는 뮤직비디오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띄는 인물이 지금 말씀하신 제니께서 말씀하신 그 정원의 유아라는 그 멤버예요. 근데 유아라는 멤버가 그 뮤직비디오 상에서 보시면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제스처를 하잖아요. 그것이 마치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관객한테 손짓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좀 굉장히 각인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이 뮤직비디오 오마이걸을 잘 몰라도 만약에 물어보면 야 비밀 정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나 어떤 사운드를 뭐야? 라고 하면은 그 지금 말한 유아의 그 제스처 장면인 것 같아요. 왠지 끌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계속 잘 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아 씨가 진짜 돌출되어 있는 되게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자체를 공유하는 건 유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아가 자기 환상으로 우주와 함께하게 되는데 나중에 멤버들과 함께 공유하잖아요. 근데 다른 멤버들은 자기네들이 환상에서 마주했던 아니면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공유하진 않거든요. 정류장 마지막에 모이는 그것뿐
빼고는 막 기차나 교실, 뭐 알바하는 곳이나 뭐 꿈을 꾸는 그냥 방이나 그런 데를 공유하진 않는데 그 우주라는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아 씨가 그래서 돌출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우주의 별 하나하나가 유아가 심어놓은 꽃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뭔가 진짜 유아가 열심히 사는 진짜 열심히 뭔가 해내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유아뿐만 아니라 그 다른 멤버들도 그 특별하게 그 화면상에서 비춰지죠. 아무래도 여성 아이돌 그룹이다 보니까 멤버 하나하나의 얼굴이 굉장히 줌인되고 클로즈업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가 좀 저는 촬영상에 특별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은 좀 리듬이 있잖아요. 그에 비해 군무로 나오는 그 이미지, 그 씬들을 제외하고는요, 굉장히 카메라의 워킹이 느리다는 게 좀 특별히 보였어요. 그래서 음악 사운드는 속도가 있는데 이미지 촬영은 좀 느리게 움직여 가면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멤버들 하나하나의 얼굴에 아까 제이님이나 여름님께서는 멤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좀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접근해 나가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얼굴이 처음에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7명의 멤버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유아라는 멤버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오마이걸에서 갑자기 말씀하신 거 생각난 건데 저는 지호라는 멤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그 기차에 앉아 있는 멤버.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지호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좀 혼자만 좀 옛날 사람 같지 않아요? 혼자만이다. 저는 여기 나오는 멤버들이 다 옛날 사람이에요. 왜냐면 일상적으로 이 장갑을 안 끼잖아요. 그 손장갑이 마치 손장갑. 중세 시대에 끼는 듯한 그 하얀 장갑을 끼고 있고 뭔가 전체적인 의상 같은 것도 그러고 기차의 그 속의 공간 같은 경우도 그런 기차 우리 일상에는 별로 없는데 좀 그래서 저는 좀 지호라는 멤버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 친구도 좀 다르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를 좀 돋보이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그 윈디데이에서 보면 윈디데이에서 순록을 총으로 쏘는 게 지호라는 멤버예요. 그렇군요. 그런 거랑 연결되어 있나? 그래서 뭔가 이 사람만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어가지고 근데 저만 그랬나 봐요. 그런 거 아닌 제가 것 지호를 같아요. 갑자기 좋아해서. 기차가 문득 하니까 기차가 지금 지상에서 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요. 붕 떠서 맞아요. 우주를 달린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가 생각이 났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복장이나 그 장갑이 이게 지금 현대적이지 않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 기차 자체도 한 100년 전에 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증기기관차와 같은 목재 기차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은하철도 999 애니메이션도 보시게 되면은 그 나오는 은하철도 999 자체도 굉장히 좀 복고적인 기차예요. 증기기관차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철이와 메탈의 모습도 예.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윈디데이에서 그 지호 씨가 술록을 쏘는데 이후에는 갑자기 지호 씨가 거울이랑 같이 있잖아요. 맞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술록인 줄 알고 봤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었다를 거울을 통해서 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차를 타고 그 가는 와중에 또 술록을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약간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그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총을 쏠 때도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총으로 바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럼 여기 등장하는 뭐 파랑새나 고래나 다 일종의 자기의 자아를 투사한 그 생명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그 새장에 보면 새가 없잖아요. 그 교실 밖에 창 밖을 갖다가 바라볼 때 그 파랑새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커. 고래도 굉장히 좀 작았다가 점점 커졌던 것 같고요. 술록도 그 구름 사이에서 나타난 술록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기대하는 꿈의 크기만큼 그렇게 비례해서
크게 이렇게 형상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 뮤직비디오가 시작될 때 작은 상자를 열면서 비밀 정원을 이렇게 엿보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여자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많이 보면 늘 그랬던 거 많아요. 책을 펼쳐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간다던가 뭐 창 너머로 이렇게 몰래 보다가 그걸 빨려 들어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를 넘어서 비밀스럽게 보는 행위가 되게 강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팬들한테 어떤 호소력이 있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뭐 사춘기일 때나 뭐 10대일 때 경우에는 되게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비밀 있겠죠. 엄마가 보면 안 되고 막 그런 거 되게 강조했던 것 같은데 성인 팬층도 깊잖아요. 근데 성인 팬들한테도 이런 걸 호소한다는 게 좀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나만 알고 싶은 그룹 이런 거. 그게 호소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까 문득 그 자기만의 세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이제 저희가 다뤘던 뮤직비디오 중에 트와이스의 락락도 좀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종전에 좀 몇 주 전에 다뤘던 레드벨벳의 그 뮤직비디오 또 보면은 어떤 집이라는 판타지스러운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오마이걸 같은 경우는 비밀 정원에서는 그 상자가 그런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하고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걸그룹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남성 아이돌 그룹이라면 어떨까요? 별로 저는 궁금증은 안 날 것 같아요. 팬분들은 궁금해하겠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엿보는 느낌을 좋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엿봤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이 막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모순적인 인간의 면모를 자꾸 자극하는 그런 컨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호소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윈디데이라는 뮤직비디오밖에 보진 못했지만 또 제이님 말씀 들어보니까 클로저도 그렇고 이 오마이걸이 계속해서 다른 뮤직비디오랑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비밀정원에서만 등장하는 작은 상자와 상자 밖의 세상의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효정이라는 멤버한테 되게 두드러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되게 명확히 나와요. 유아 같은 경우는 뭐 꽃을 심는다던가, 아리는 정류장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지우는 기차를 타고 어딜 가고, 비니는 교실에 있으니까 학생의 이미지가 있고, 미미는 알바를 하는 딱 학생의 이미지고, 승희 같은 경우에는 막 과학자를 꿈꾸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효정이는 그냥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맞아, 아무것도 안 해. 뭐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헤드셋을 쓰길래 뭐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가수가 꾸민 아이인가? 그냥 이 정도로만 느꼈는데 환상신이 등장할 때 또 바다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재밌었던 건 바닥에서는 파도가 치는 그 해수욕장의 해변의 모습인데 그 위에는 또 거북이랑 물고기들이 막 니모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다 아니면서도 동시에 또 바다 밖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상자 안과 상자 밖의 매개체로서 효정이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효정의 인물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또 더군다나 효정이 꿈꾸는 게 또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멤버들 다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재밌네요. 그 두 분들이 지금 말씀하니까 쭉 들어보니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멤버들이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유아만 그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면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눈에 띄긴 띄는데 제이님이 추천하시는 멤버, 지금 이제 여름님이 추천하시는 멤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캐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이 뮤직비디오 지금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한번 보시면서 좀 각자가 좀 소중히 여길 만한 멤버들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좀 그 사람의 개성을 좀 드러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여러분님 얘기 들으면서 예. 각자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효정이는 예. 음악하는 거, 뭐 승희는 과학자 이런 식으로 각자 멤버들의 꿈이 있다는 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문득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뮤직비디오가 그냥 말만 들었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영상으로 떠오를 정도로 그래서 와 진짜 그게 소녀시대가 우리나라의 걸그룹에 엄청난 영향을 줬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성공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클리셰가 돼버리는 그런 소녀들의 꿈 약간 맞아. 그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또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센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맞아. 소녀스러운 컨셉이라는 게 좀
되게 갑자기 재밌네요. 갑자기. 지금 듣고 보니까 다시 만난 세계나 그 비밀 정원도 좀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노래 의미 같은 것도 어. 조금 정말 소녀 걸그룹이 부를 수 있는 곡이라는 느낌이 확 들고 재작년이죠. 그 특히 이제 특히 최순실 씨 문제 때문에 그 2대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곡이 뭐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라고 하니까 왜 불렀을까라고 처음에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부를 법한 하네요. 아니면은 비밀 정원을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좀 들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멤버들이 정확히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이 각자의 꿈들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얘가 얘인가? 이렇게 헷갈렸는데 저는 비밀정원을 딱 봤을 때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이렇게 명확히 알았거든요. 그게 공간의 구분도 있긴 하지만 뭔가의 꿈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멤버들을 이제 각인시키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 캐릭터가 있나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오마이걸의 그 비밀정원이 예. 저 걸그룹은 진짜 각자 캐릭터가 확실히 있어야 뜨는 것 같아요. 필요해요. 남그룹은 그냥 자기는 이렇게 군무하고 약간 이런 멋이 있는데 꼭 걸그룹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더 개성이 좀 넘쳐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남성 아이돌 그룹에 비해서는 좀 여성 아이돌 그룹은 그렇게 군무가 강조되는 것 같진 않고 오히려 각자가 캐릭터가 더 중시되는 예,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저 생각해보니까 저번 주인가? 아무튼 아는 경미의 오마이걸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평소에 하는 프로그램 포맷이 아니라 약간 다른 컨셉 1주년인가 무슨 특집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진짜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다 오마이걸 묻혔다고 아무런 활약도 못했다고 막 이랬는데 왠지 이제 1위 했으니까 원래 본 포맷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이 오마이걸이라는 그룹이랑 상관없이 조금 궁금했던 건데 이 WM 엔터테인먼트엔 B1A4가 있죠. B1A4는 프로듀싱 능력이 되게 뛰어난 걸로 유명한 보이 그룹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마이걸한테도 곡을 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냥 뜬금없이 생각이 든 게 왜 남성 그룹이 계속 뮤지션적 성격이 강조되고 여성 걸그룹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빅뱅과 투애니언만 비교해도 투애니언이 프로듀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빅뱅은 자기 계속 곡을 만들었고 뭐 이번에 BTS 같은 경우에도 계속 프로듀싱 능력이 엄청 강조되잖아요. 근데 걸그룹은 왜 그게 없을까? 왜 자꾸 수동적인 느낌의 걸그룹만 등장하고 인기를 끄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생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그 1세대 아이돌 생각하면 SES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뭐 소녀시대 막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그나마 그런 가수들은 아이돌이 아니야. 아이돌 같은 걸 안 하고 아이유 씨처럼 그런 개인으로 나오는 거가 저희가 다뤘던 볼빨간 사춘기처럼 그래서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요. 뭔가 좋은 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오마이걸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이돌 그룹에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성별에 대한 편견. 보통 보면은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남성 아이돌 그룹은 이렇게 뭐 아티스트 어떤 프로듀싱 능력을 강조하는 그룹들은 분명히 아이돌 그룹 이후에 어떤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빅뱅에 우리가 누군가요?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를 갔다 와도 계속 자신의 음악을 할 것 같잖아요. 비슷하게 여성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는 그 수명 자체를 갖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뭐 20대 이후에는 좀 기획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프로듀싱 능력에 대한 이제 강조가 떨어지고 여성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 개인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예능이나 연기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좀 기획사에서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프로듀싱 능력 내지는 아티스트적인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멤버들이 20대에 잠깐 이렇게 활동하고 사라지기보다는 정말 좀 오래오래 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룹으로 남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 뮤직비디오에서 이 멤버들이 너무 인형 같고 그 공간에서 인형의 집에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처음에는 그냥 아기자기하고 예뻐 보였는데 그게 좀 약간 너무 수동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이렇게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뮤직비디오 분석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노래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 신청 영화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SNS나 메일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신청 영화 많이 보내주시고 열렬한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1월달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